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틀마다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저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3편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까지 제가 제작한 영상은 대부분 제조업 관련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조업은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을 포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나름 논리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SM, JYP,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분명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미래 비전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 업계, 영화 업계 등의 시장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박 모멘텀이 있다면 주식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4분기 어떤 모멘텀이 있고 7월 말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볼 회사는 코엘패션입니다. 회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의류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화장품과 전자사업도 일부 하고 있으나 결국 의류사업이 주가 되는 회사입니다. 너무나도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의구심을 가질 요인도 없습니다. ROE는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류사업 실적 중 대부분은 중국이 아닌 내수 판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외부 요건에 흔들릴 일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매년 새로운 브랜드를 영입해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있고 대표의 안목도 이미 탁월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 더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즉 4분기 가을, 겨울 의류 사업 실적 상승 확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엘 패션이 정말 좋은 기업임을 말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엘 패션은 7월 중순 로젠택배 지분 100%를 인수한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자회사 CF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일정을 밝혔죠. 이에 따라 6,500원 하던 코엘 패션의 주가는 7월 15일 8,850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 매매와 공매도가 컸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꾸준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즉 허위 매물과 신용은 거의 빠지고 있고 과거 가격 6,500원 대비 10%만 상승한 수치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리포트에서 나온 목표 주가 9,000원은 로젠택배 인수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 실적만으로 계산한 목표 주가입니다. 즉 앞으로 코엘패션은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로젠택배로 또 이익을 확보하게 되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4분기에 이 같은 모멘텀이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것 같다고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로젠택배 지분 인수 예정일이 10월 8일이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인수가 마무리되면 4분기부터 로젠택배 실적이 코엘패션의 연결 재무제표에 잡히게 됩니다. 이는 코엘패션의 밸류가 재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수에 따른 실적 효과, 밸류에이션 계산 등은 아직까지 상세히 분석할 수 없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로젠택배를 통한 물류사업 내지화가 확보된다면 레포츠 의류 사업의 기타 비용들이 크게 감소돼 실적이 좋아질 것은 당연하다고 예상됩니다. 리포트에서는 레포츠 의류 산업의 성장성, 로젠택배 인수로 인한 매출 100% 상승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코로나 백신 보급도 이 같은 실적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로젠택배 인수 완료일보다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볼 회사는 대원미디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원미디어는 국내에 몇 없는 국산 만화 제작과 해외 만화 유통 등을 담당해온 회사입니다. 저도 집에 대원미디어의 자회사 대원CI 나루토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대원미디어 2세 경영이 시작되면서 용갑 합체 론칭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겨울에 정식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OTT 업체인 넷플릭스, 웨이브 등은 콘텐츠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즉 여러모로 대원미디어가 유리한 입장에서 OTT 업체와 접촉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갑 업체가 정말 퀄리티가 훌륭한 수준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그래프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용갑 업체 영상이 처음 공개된 후 크게 급등했으나 곧 하락했고 현재는 34,000원대 가격을 줄곧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바닥을 확실히 다졌고 오는 4분기 용가업체의 계약이 결정나는 순간 점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대원미디어의 실적은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여타 바이오 같은 테마주는 대부분 재무가 엉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오는 신약으로 판가름 나는 모멘텀 회사지만 평소에 자금을 확보할 만한 캐시카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원미디어는 이미 실적주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더해 새로운 모멘텀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용가업체 시즌1은 올해 겨울에 방영되고 2022년에는 시즌2를 방영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 용가업체가 한 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2, 3로 발전할 수 있으며 완구 분야에서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용가업체는 회사의 점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대박 모멘텀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엔 검은 사막 제작사 펄어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두 회사와 펄어비스의 그래프도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 획득 소식이 전해지면서 6월 말 주식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 사막이 출시 연기된다는 말에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펄어비스가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획득한 게임은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붉은 사막은 다른 게임이고요. 따라서 붉은 사막이 어떻게 론칭될 것인지 집중하기보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얼마나 중국에서 활약할지 우리는 기대해봐야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검은 사막은 아이드림 스카이와 함께 게임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드림 스카이는 텐센트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게임은 중국 최대 게임 사이트 17173.com에서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출 탑5에 들어갈 경우 최소 일평균 5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회사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과연 연말에 출시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을 살펴보면 중국이 사교육을 제재하면서 게임 산업에도 충분히 태클을 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측은 이미 검은 사막 모바일 로컬라이징이 진행됐고 4분기에 론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솔직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임주라는 특성상 애널리스트들이 얻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은 정말 회사의 실적을 몇 배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모멘텀이지만 앞서 말한 두 기업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엘 패션, 대원미디어, 펄어비스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코엘 패션은 로젠 택배를 인수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2022년부터 슈퍼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용가업체가 겨울에 공개됩니다. 회사의 가치를 몇 배나 성장시킬 슈퍼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리스크가 높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모바일을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중국에 론칭한다면 정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좀 고되고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회사를 정말 신뢰하고 게임주를 많이 접하신 분들만 매수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